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중 업무방해죄는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특히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되면 벌금형을 넘어서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주 업무방해 변호사의 관점에서 업무방해 재범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핵심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허위사실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물리적 폭행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경우, 악성민원, 허위 리뷰로 영업에 지장을 준 경우, 반복적인 협박적 행위로 정상적인 업무를 어렵게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 모두 업무방해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범의 경우 법원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을 무겁게 평가하므로 단순 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범은 통상 다음과 같은 불리한 요소가 작용됩니다. 범행 습관성 인정 가능성, 재범 위험성 존재,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사회적 비난 가능성 증가 등의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제주 지역은 소규모 자영업 비율이 높아 업무 방해로 인한 피해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주 업무방해 변호사의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선처를 위한 1단계는 피해 회복과 합의입니다. 업무방해 재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 금액이 있다면 신속하게 변제하고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제주 업무방해 변호사는 감정이 격해진 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조율하며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선처를 위한 2단계는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분노 조절이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기록을 제출하며 직장 복귀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가족의 보호, 감독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 충돌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면 심리 상담 이수 자료는 실질적인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 업무방해 변호사는 사건 원인을 분석하여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개선 계획을 정리합니다. 재범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건의 경위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우발적 상황이었는지, 장기간 계획된 범행인지, 피해 규모가 경미한지, 상호 다툼의 과정이 있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악의적 범행이 아니었음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는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므로 제주 업무방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업무방해 재범 사건에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실형 전과가 없을 것,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을 것,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을 것 등이 갖춰져 있다면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피고인에게 재사회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업무방해 재범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순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 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